프린트 보시면 돼요.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고요. 견해를 드러낸다라는 건 논설문, 건의문, 광고문, 연설문, 신문, 사설 등이고 꼭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대체로 주장하는 글이다. 자신의 견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관적인 성격의 글을 쓰시오 이거야. 목적, 언제나 목적이 중요하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이게 중요한 거지.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생각이나 변화를 이끌어낸다가 설득인 거야. 야, 상황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이거죠.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네모. 뭐 하고 있어요? 글쓰기의 과정 5단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살펴서 계획하기는 그냥 계획하기야. 근데 밑에다가 요렇게다가 하나만 더 쓸 거예요. 계획하기랑 제일 세트로 중요한 단어는 맥락. 그 다음에 주제. 내용 생성하기는 어렵지 않아. 자료 수집. 내용 조직하기는 개요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동혁이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가 수행한 거지. 아, 계획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 표현하기는 말 그대로 글쓰기.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고쳐쓰기고 다른 말로 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퇴고에서의 중요한 건 이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고치는 거예요. 짜잘하게 문장 고치고 문단 고치고 글 전체 고치는 게 아니라 글 전체의 구성을 먼저 보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 보고 문단 내에서 문장 내의 관계를 보고 문장 하나하나 보고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때 뭐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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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뭘 주의해야 하냐 외워놓는 거고 걔네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주는 거야. 옆에 보면은 계획하기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써야지. 숫자 1, 1단계.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계획합니다. 이번 학생회의에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죠. 전기에너지 아껴 쓰기, 급식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탄소 중립을 위해 실현하는 뭐뭐인이 됩시다. 박망고씨, 탄소 중립이 뭔데?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려고? 아, 여름에 덥네. 밥 남기지 말라고?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나? 빨간색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거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 전략을 구사하라. 쓰기 맥락. 저는 요 맥락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고려해라. 맥락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랑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랑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지에 실을 건지 블로그에 쓸 건지 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쟁점 상황. 학생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없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음 뒷페이지. 학생의 공지 상황을 보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실천 방안에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 글을 쓴 동기 안 중요해.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 예상 독자, 학교 누리집에 글을 쓸 매체,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을 촉구하는 글, 주제와 목적을 써보는 게 어떨까? 됐고,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쓰기 맥락. 그리고 이 학생은 쓰기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 더 확인하자면 여기 쟁점 상황을 이해하고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하는 거다. 이렇게. 글쓰기의 배경이 된 쟁점 상황은 어디가 있어? 탄소 학생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가? 됐어. 이거 외우는 거예요. 쓰기 맥락에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 빼고 다른 거 껴놓을 거니까. 옆에 빈칸 채우는 건 너무 쉬워. 저거 설명하면은 그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쓰기 맥락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 굳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는 요거예요. 예상 독자 분석. 굳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요 포인트야. 예상 독자. 정보가 부족할 거야. 실천 방안에 의문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효가 있어. 부정적이지 않아. 실천 방안의 의의를 설명할 거야. 이렇게. 모의고사 나오면 거의 예상 독자와 관련된 게 답이었었던 시절이 한 몇 년 있었었는데. 이렇게. 뒷페이지. 다음 내용 생성하기. 이 내용 생성하기는 뭐라고 그랬었죠? 자료 수집.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믿을 만한데 자료를 수집했다고 모든 자료 다 쓰는 거 아니야. 자료를 수집한 순서대로 글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주의해주면 된다. 사회적 쟁점을 다룬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한다. 여기 요 노란색 칠해져 있는 거는 이 학생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된다라는 거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를 갖게 해서 탄소의 총합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정의.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 정의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개념을 설명. 그리고 중요하진 않은데요. 즉이란 말은 부연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자, 옆에 보면 탄소 중립을 정의 내렸고, 아이고야, 빨간색 아니야. 탄소 중립을 정의 내렸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을 썼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모르는 애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쓰는 게 좋아.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건 뭐 우리 할 수 있어. 전기 좀 덜 쓰면 되니까.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개발. 이거 예상 독자 누구였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지. 숲을 조성하는 등 이게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게 요 동그라미 친 만큼 부분만큼은 예상 독자를 고려했다라고 했을 때 고려한다면 쓸 수 없는 자료야. 이건 쓸 수 없는 거야. 그나마 숲을 조성합시다. 캠페인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비산업 부분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 용품을 덜 쓰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난방 온도는 2도 낮추고 냉방은 올리도록 한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거리를 가까운 거리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탄소 배출 크게 줄일 수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 생활과 밀접하니까 이 자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인간 활동이 아니라도 대기 중 탄소의 양은 늘어납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거지. 근데 이 글의 주제가 뭐지? 탄소 중립의 개념,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탄소 중립 활동의 의의. 근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 자료는 쓰면 안 돼. 빨간색 동그라미. 근거가 불분명하고 논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자료 3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옆에 기억나?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 무슨성,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평가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설득하는 글의 논거, 설명, 선별 기준. 자료를 수집해서 쓸 건데 뭐를 고려해야 한다? 타당성이 있는가? 공정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타당한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췄는가? 공정성, 치우치지 않았나? 선입견이나 편견 있나? 신뢰성, 출처가 분명한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 이렇게. 전문적 지식이 있는가? 이런 거지. 유튜브에서 그렇던데요.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의 한 40% 정도의 책임은 유튜브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음 자료사. 우리나라 사람이 한 달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평균 8.3kg.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더욱 심각하죠. 전 세계 쓰레기 중 44%가 음식물.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버려지는 식품으로 생기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숫자가 나오니까 믿을만해. 숫자가 나오면 믿을만해. 설득력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거 쓰자 이거지. 자료 5.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이자, 탄소 중립하자. 올 괜찮은 얘기. 그런데 여기 봐. 지금 25년인데 20년 데이터. 필요한데 최신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얘 말만 하지 않거든. 얘 말만 하지 않거든. 어디 있을까? 말만 하지 않거든. 아이씨. 근데 뒤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중에 가져올 건데 20년 거까지 가져올 거야. 자료 3하고 5. 3은 왜 안 쓰기로 했었지? 출처도 없고 주제와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요거 위에 그래프 쓰지 않기로 했죠. 오래된 자료라서. 이런 거지. 다음 페이지.
내용 조직하기는 세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개요 작성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잠시만요. 개요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개요 작성, 처음, 중간, 끝 내용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 지금 이거 뭐 쓰고 있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거였고요. 이 글의 주제는 동참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글은 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알기 때문에 포인트는 여기야.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 동기와 목적, 필요성을 밝히고, 본론 부분에서는 주장과 근거,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강조, 마무리, 당부하면 됩니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문제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돼. 글의 구조를 문제, 해결식, 구조, 해결식, 구성으로 글을 쓸 거야. 분석한 자료는 글의 흐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보자. 구성. 서론에서는, 본론에서는, 결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써야겠어? 크게 생각해 놓고 흐름이 잘 나오게, 그렇지, 개요를 작성하는 거죠.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소윤이 여기에 시험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감을 유도하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냐,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냐,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어쩌고 저쩌고 근거 부분의 기억, 요 기억에 해당되는 건 1, 2, 3, 4, 5 중에 어떤 겁니까? 이거야. 아니면 엿먹이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기억의 근거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섞어서 낼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섞어서 낼 거야. 이렇게. 야, 끝까지 저릴지 그랬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 시험 문제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시험 보는데 생각한 것보다 시간 모자랄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읽으면서 풀면 되겠지 라고 하면 시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은 시험 범위가 픽스되면 지문 내용을 거의 외우고 가야 되는데,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지 그거를 읽는 거야. 그거를 익혀두는 거야. 어차피 지문 다 본 거야. 니들 문제만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리까리하거든. OX 물어보는 거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어디쯤에 그 얘기가 있어 찾아가는 거라서 이렇게. 하지만 문학은 슬픈 얘기지만 100% 암기다야. 이렇게. 오히려 적용하는 건 문법이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용 조직과 전개 방식. 네, 여기 보세요. 문제 해결식 구조 구성이라고 써드렸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이 중에서 요겁니다 라는 것 확인. 문제 해결 구조로 쓰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겁니다. 더욱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그냥 해. 공부해. 야, 쓰레기 좀 잘 분리수거해. 가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 어때? 심각하지? 너 그런 데서 살고 싶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 이게 맞는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뭔가를 지시하는데 이거 해. 그러면은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면은 재미도 없고 동기도 안 생겨. 이렇게. 개요 작성이죠. 네. 시험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요 말, 요 말. 그 다음에 요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탄소 중립의 필요성, 기후 위기의 심각성. 옆에다가 쓸까요? 바로 이게 문제지.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게 해결책. 근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봐. 하나는 배출을 줄이는 거고, 하나는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면 배출 줄이죠. 음식 남기지 않으면 배출 줄이지.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면 배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흡수 제거하는 거지. 밑으로 옮겨야죠. 학교 수변에 숲을 조성하면 탄소 흡수 제거하는데 우리는 숲을 조성할 수는 없으니까 캠페인 하자. 괜찮지. 탄소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개발은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삭제하는 게 좋죠.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 이제 다시 볼게요.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강조, 마무리한다라고 그랬죠? 본론을 추가적으로 요약해주자. 그럼 결론 밑에다가 또 쓰는 거야. 요약, 정리, 강조. 하나 더 쓰다면 당부. 개요를 보면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자료 1, 2, 4를 어디에다가 갖다 쓸 건지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이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 출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어디에다 써먹을 건지 잘 확인하시오. 삭제하려는 이유는 늘 중요해요. 앞에 자료 2개 있었는데 안 쓰기로 했어. 왜? 개요 작성해놨는데 쓰고 보니까 별로네.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스러운 요령 하나 알려줄까? 모의고사 볼 때 글쓰기 있잖아요. 개요표 보면서 글쓰기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본론 1의 1은 어쩌고 저쩌고 본론 1의 3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고쳐야겠어 옮겨야겠어 이런 문제 늘 있잖아. 삭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게 틀린 얘기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 좋았어.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글쓰기에 개요가 있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어. 디귿은 어쩌고 저쩌고니까 삭제해야 되겠어. 가 틀린 말인 적이 없었다고.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삭제라는 말 들어가면 그거 답 아니야. 삭제는 거의 99% 맞는 얘기 나와. 이렇게. 제 기억에 거의 100%예요. 삭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틀린 적이 없었어. 그냥 그런 요령도 있다고. 어떤 자료 필요할지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표현하기 4단계, 고쳐쓰기 5단계. 서론, 본론, 결론 나눴죠. 초고를 쓰고 다시 읽고 고쳐봅시다. 얘네는 그냥 읽으면 끝나. 그리고 빨간색 체크하는 부분만 외우면 돼요. 노란색은 그냥 확인하고 빨간색 외우는 거야.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중 하나가 뭘까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집중시킨다. 기후변화였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문답 혹은 자문자답해도 됩니다. 놀랍게도 기후변화였습니다. 핵심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알래스카 빙하가 붕괴되고 전례 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사례들
예시, 열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문제. 필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해결책. 물론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 실천 방안을 제시할 거지만 탄소 중립이란 네모, 탄소 중립의 개념 옆에다가 뭐뭐란 뭐뭐다, 내용 전개 방식은 정의. 여기 있다. 아까 2020년, 2000년까지 데이터였지. 최근 데이터 가져왔어. 여기 아까 반영됐던 거야.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아, 자료 5를 보완했군. 아까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자료 5를 보완했군.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한 탄소는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줄이고 이게 뭐였지? 본론 1이었지. 다시 흡수하는 거 본론 2에 나올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와 기온은 상관관계에 있구나 라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두피디아,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출처였다면 신뢰성은 높여준다. 출처를 밝히고 있다. 출처 밝힘.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글쓰기 윤리 지키고 있음.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었죠. 네, 빨간색으로 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 과감하게 긋자. 그리고 본론도 그냥 과감하게 그을까? 어차피 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까지. 그러면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나야 돼. 서론에서 뭐 했지? 뭔 얘기한다 그랬지? 본론에서 뭐 한다 그랬지? 결론에서 뭐 한다 그랬지? 요거를 기억하시란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역시 어디가 있어? 이 부분 문답. 저는 그냥 QA 이렇게 써요. 우선 전기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우선이란 단어에다가 네모치죠.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인과. 따라서 확실히 인과. 여름에 겨울에 적정 온도로 냉난방하고 구체적인 방안. 자연채광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방안. 전기를 절약해야 합니다. 평소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인용을 했는데 네 친구가 뭔데? 뭐 개똥은 뭐 컬러요? 뭐요? 뭐 이런 거. 걔 연구원이요? 인용은 했지만 출처만큼은 신뢰할 수 없어 이거.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각종 전자 제품 있죠? 전원 버튼이 두 가지로 생겨 있거든. 요렇게 생긴 전원 버튼이 있고 이렇게 생긴 전원 버튼이 있어. 요거는 그냥 전원만 꺼도 전기 안 먹는 거야. 이거는 코드 꽂아 놓으면 전기 계속 먹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코드 뽑아 놓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회에서 건의하여 앞으로 설치되는 전기 기구를 모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남기는 음식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출처 밝혀주면 너무 좋은데.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이 더 심각하죠. 전 세계 쓰레기의 44%가 음식물, 이미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로 생기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폐기 과정에서의 생기는 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어디다 아까 네모였죠. 우선에도 네모였고 두 번째 얘도 네모라고 그랬죠. 이러한 말들을 뭐라고 그래요? 표지라고 해요. 표지. 우선 두 번째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열거할 거구나 를 일종의 독자들에게 예고하는 거야. 첫째, 둘째 확인하세요. 이라고 졸려 죽겠지. 나는 탄소만 이런 걸 읽느니 차라리 탄소 마시고 죽어버리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 하지만 일산화탄소는 안 된다. 죽으니까요.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여기가 본론 2에 해당되는 거지. 산림을 가장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입니다. 매일 전 세계 산림은 2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학교 주변 산에 숲을 울창하게 조성하는 캠페인을 활용하고 숲이 잘 관리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예쁜 공기정화 식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학급 미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노란색 색깔 칠해놓은 거 삭제할 거야. 왜? 그래,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결론. 노란색 부분은 흐름에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어. 이라고 요 부분 네모.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결론이종. 결론.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나 하나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루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을 거예요. 빨간색 체크. 어디가 있어?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요약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동참을 촉구하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여기 가지고 시험 문제 나면 어떻게 내겠어요? 의도적으로 틀린 문장 넣어놓지. 표현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거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주어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니 쓸데없이 이중피동 들어갔으니까 뭐 부사어가 뭐 필수 주어가 없어 그런 이야기 넣어놓을 거예요. 이거는 모의고사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표현하기는. 다음 페이지. 다음 자료를 추가로 수집을 했어. 근데 이 자료 쓰고 싶어.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의류를 말합니다. 네모. 패스트 패션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옷을 제작해서 빠르게 공급, 빠르게 소비됐어. 패스트 패션으로 1년에 수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3분의 1은 버려져. 우리의 옷은 대부분 합성 섬유. 일단 문제. 대부분 버려져. 3분의 1이나 버려져. 합성 섬유 온실가스 엄청 만들어. 환경에 영향이 크지.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어. 오, 야 이거 써도 되겠다. 이 이야기. 어디에 있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하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여기에 쓰는 거야.
우리 학교 학생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쓰는 거지. 이렇게. 여기 어디 있어?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출처가 신뢰할 수 없다라 그랬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어우씨 이거 왠지 이 말은 무조건 믿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권위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라 이야기. 다음 페이지. 여러 쟁점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골라서 글을 써 보세요. 잠시 정시.